안녕하세요. 1번님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번님과 상대방이 공통적으로 하시고 있는 생각이 있으신지 두 분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1번님과 상대방이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는 감정. 아, 1번님과 상대방은 두 분 다 지금 이 관계에 대해서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지금 두 분 다 서로에게 굉장히 강하게 집착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나는 상대방이 아니면 안 돼. 나는 상대방과의 관계를 정리할 수 없어. 나는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미련을 떨칠 수 없어. 이런 감정이 아주 강하시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좀 구속되어 있다, 속박되어 있다라는 느낌이 강하고, 여러분도 상대방의 생각을 떨치기 어렵고 상대방도 여러분의 생각을 떨치기 힘들어서 일상적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늘 하시고 있는 상황인 걸로 보입니다. 여러분이 문득문득 상대방의 생각을 하는 그 빈도만큼 상대방도 여러분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상대방이 여러분에 대해서 좀 강하게 소유욕을 가지고 있고 좀 강하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과 여러분 두 분 다 이렇게 내가 상대방에게 묶여있다, 내가 이 관계에서 벗어날 수 없다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지만, 이 상황에서 뭔가 내가 무엇을 해서 지금 이 난국을 해결해야 되겠다, 지금 나와 상대방이 잘 소통이 되지 않고 있는 지점, 나와 상대방이 떨어져 있는 지점, 내가 상대방을 이렇게 그리워하는 마음을 무슨 방식으로 해소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해결책은 마땅히 없으신 상황으로 보이고, 그러한 해결책을 내가 생각해낼 수 없다라고 좀 체념한 상황으로도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상대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지금 내가 어떤 수를 쓰더라도 우리 관계가 좋아질 방법을 내가 찾기가 힘들고 내 노력으로 그것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에게는 어떠한 방법이 없다라고 좀 체념하고 있고 포기하고 있고, 그래서 더 여러분에 대해서 좀 집착하면서도 그냥 고민만 깊어지는 상황인 걸로 보여요. 하지만 여러분과 상대방 모두 우리가 이렇게 쉽게 끊어질 인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고, 우리가 아주 단단하게 결속되어 있는 어떤 면에서든 뭐 정신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상당히 깊은 관계를 가졌던 관계이고, 우리가 자꾸 서로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여러 추억들이 있었고 과거의 생각들이 있었고, 나도 너에게 이렇게 구속되어 있고 너도 나에게 이렇게 구속되어 있는 관계여서 우리가 쉽게 끊어지기는 힘들 것이다 라는 생각을 두 분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체념적이지만 한편으로는 좀 소유욕을 그리고 집착을 강하게 드러내시는 상태가 두 분 모두에게 있는 상태인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두 분 관계 모습이 좀 어떤지도 같이 살펴볼게요. 두 분 현재의 관계 모습. 두 분 지금 현재의 관계 모습. 우리 관계는 상당히 지금 스트레스가 많은 요인들이 있어요. 이게 뭔가 현실적인 문제가 강하게 얽혀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내가 이 문제는 우리의 감정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우리의 어떤 마음이나 열정이나 이런 우리 두 사람만의 노력으로는 해결되지 않고 이게 외부적인 요인이 함께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관계도 잃어버리지만 나의 실질적인 생활의 안정도 잃어버릴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생활을 하고 있느냐, 나의 직업이라든지 나의 학업이라든지 나의 가족이라든지 이러한 문제와 내 연인과의 문제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두 분이 지금 현재의 어려움에서 뭔가 해결하기 어렵다라는 느낌을 받으시는 게 아닐까 싶어요. 내가 지금 이루었던 어떠한 기반을 좀 희생을 해야 하는 지점이 있거나, 아니면 지금 여러분과 관계를 다시 회복시켰을 때
또는 여러분이 상대방과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기로 마음을 먹었을 때 여러분이 마찬가지로 희생해야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뭐 직업적 성공이라거나 여러분이 앞으로 내가 진로를 이렇게 세워놨는데 앞날의 계획을 이렇게 세워놨는데 상대방이 다시 우리 관계를 형성하자고 하면 내가 상대방을 좋아하는 마음은 있지만 근데 나의 꿈을 좀 포기해야 된다. 내가 뭐 해외로 이민을 가려고 했다거나 유학을 가려고 했다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직을 하려고 했다거나 이런 식으로 계획이 세워져 있고 뭔가 그 계획이 완전히 확실하게 구체화된 건 아니지만 완전히 실현이 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 자체로도 이미 불확실한데 상대방과의 관계가 더해지면 이게 우리끼리 뭐 이게 롱디를 할 건지 그래서 앞날을 어떻게 할 건지 우리 관계를 어떻게 지켜나갈 건지 추가적으로 두 분이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늘어나는 그러한 현실적인 요건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하고 상대방도 이와 유사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상대방의 가족과 연결이 되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상대방이 이미 좀 재정을 축적하신 상황, 현실적인 성공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여러분의 만남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내가 일에 쏟아부었던 노력이 있고 그러한 노력을 앞으로도 당분간은 유지해야 되는데 내가 여러분을 만나면 그 노력을 그만큼 할 수 없다. 내가 그만큼 시간을 쏟을 수 없다. 그래서 내가 여태까지 이루어 놓았던 것이 무너질까봐 그것조차 무너질까봐 겁이 난다. 라는 상황이 지금 여러분과 상대방의 관계에서 좀 나타나는 특징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면 지금 상대방의 속마음을 조금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이제 상대방의 속마음 지금 현재 1번님 상대방의 속마음을 보겠습니다. 1번님 상대방의 속마음 그래서 이분은 우리 관계를 생각하면 굉장히 슬픈 마음이 먼저 들고 그리고 좀 여러분과 괜히 다투고 싶고 여러분에게 괜히 좀 짜증이 나기도 하고 여러분에게 화가 나기도 해요. 여러분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 생각을 하면 나는 여러분에게 강하게 묶여 있는데 근데 여러분은 그렇지 않을까봐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원망하는 마음과 우리 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거는 여러분 때문이야 라고 탓하고 싶은 마음 좀 예민하고 불안하고 이런 마음이 지금 상대방에게 상당히 강하게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우리 문제에 있어서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라고 여러분을 좀 비난하고 싶기도 하고 내가 우리 관계에 있어서 노력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여러분이라면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하고 있지 않지? 라고 좀 원망하고 싶기도 하고 하지만 또 자기 나름대로는 나는 그래도 우리 관계에 있어서 내가 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그냥 참는 거라서 나는 참고 있다 라는 이런 좀 자기 뭐라고 해야 될까 자기 이렇게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나는 내 나름대로 너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나는 내 나름대로 우리 관계를 잃지 않기 위해 버티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버티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다 라는 얘기를 상대방이 하고 있어서 상대방은 우리 관계에 대해서 뭔가 여러분을 원망하면서 우리 관계가 지금처럼 된 건 여러분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고 싶은 마음과 우리 관계를 잃어버렸다는 상실감 그 자체 그래서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여 있으면서도 그래도 내가 지금 나의 상태는 마지노선으로 지켜야 된다 내가 지금보다 더 못한 모습을 보여줘서는 안 된다 내가 어쨌든 겉으로는 좀 멀쩡해 보이고 겉으로는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보이고 겉으로는 뭐 내 가족에게든 내 친구들에게든 잘하는 모습을 보이고 이런 식으로 좀 그래도 일상생활을 루틴하게 꾸려가는 모습을 보여야 이게 뭔가 내가 너무 빠지지 않거나 내가 이 관계에서 정말 완전히 무너지는 그러한 지경까지는 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게 상대방의 상당히 수세적이고 자기 방어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기는 지금 현상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의 눈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지만 자기가 그냥 루틴하게 삶을 유지하는 것 굉장히 노력을 들여서 그러한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우리 관계에 있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을 좀 탓하고 여러분을 좀 원망하고 내가 이 관계에 있어서 뭔가 너무 밀리는 것 같아. 여러분이 이 관계를 망가뜨렸고 여러분이 이 관계를 회복시킬 의지가 없는 것 같고 나에게 뭔가 적극적으로 다가와주지 않는 것 같고 이러한 상황에서 나도 냉정한 모습을 취할 수밖에 없어. 나도 좀 냉철한 모습을 취해서 내 자신을 지키는 수밖에 없어.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단단하게 묶여 있다는 것, 여러분에게 집착하고 있다는 것을 들키면 안 돼. 라는 게 이분의 솔직한 심정인 것 같아요. 지금 이분은 자신의 진심을 좀 숨기고 있고 자신이 정말로 느끼는 괴로움, 외로움의 감정을 여러분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입니다. 자신이 진짜 느끼는 감정을 여러분에게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뭐 어떠한 자기 친구들에게도 얘기하지 않을 것이고 뭐 SNS에도 당연히 티내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보기에는 이 사람은 평소처럼 지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나 굉장히 자기 일에 있어서 옛날에도 그렇게 추진력이 있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요새는 더 일에 집착하는 것 같다. 더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같다. 오히려 더 이렇게 자기의 일상적인 생활은 굉장히 열심히 꾸준히 능력 있게 하는 모습을 상대방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상대방이 실제로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도 하고 여러분에게 자기의 약한 모습, 진짜 감정을 드러내고 싶지 않다라는 게 이 사람의 솔직한 감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은 그렇게 자기 자신을 방어하면서 여러분이 나의 진짜 마음을 몰라야 우리 관계에도 가능성이 있을 수 있고 여러분이 내가 얼마나 우리 관계에 집착하는지 알면은 왠지 여러분이 더 나에게 돌아오지 않을 것 같고 내가 이 관계에서 완전히 의리될 것 같고 근데 반대로 내가 이 솔직한 마음을 들키지 않으면 우리 관계가 그냥 현상 유지는 될 것 같고 이렇게 버티다 보면 언젠가는 나에게 여러분을 뒤로 하고 떠날 수 있는 시간까지 오는 것은 아닐까. 아주 느리지만 그렇게 회복이 되는 때가 오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하고 있어서 철저하게 자기를 지키려는 그러한 감정이 이분에게서 드러나고 있어서 여러분이 자신을 상처 입히도록 하지 않겠다. 또는 여러분이 나의 진짜 마음을 알도록 하지 않겠다. 그래서 내가 마치 이 관계에 미련이 없는 것처럼 이 관계에 있어서 내가 망설이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없는 것처럼 나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라는 게 상대방이 갖고 있는 속마음이고 지금 취하고 있는 행동의 이유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상대방이 여러분에 대해서 생각하냐고 하면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그 감정 자체가 정말 깊은 애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러분에 대해서 그 소유욕의 감정이 강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얼마나 잘 어울리는 짝이었는지를 생각하기도 하고 내가 여러분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것은 정말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런 외적인 아름다움과 내면적인 안정감이 동시에 떠오른다. 내가 이 관계에 있어서 얻을 수 있었던 그런 안정감, 성취감, 내가 마침내 내가 정말로 바라던 사람을 내 짝으로 맞이했다. 라는 이러한 일종의 인생에서의 승리감을 만끽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놓칠 수 있을까? 내가 이 사람을 보내줄 수 있을까? 내가 이 사람 없이 살 수 있을까? 이런 굉장히 소유하고 싶은 마음, 통제하고 싶은 마음, 나의 사람으로 확실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에 대한 그런 애정과 함께 더불어서 존재하고 있어서 여러분을 생각하면 강한 애정과 강한 집착이 동시에 떠오르는 관계. 그래서 멀리서나마 뭔가 이 관계에 있어서 가능성을 한번 꼽아보고 내가 지금 어떻게든 이 상황을 유지를 하면 그래도 우리 관계에 있어서 뭔가 장기적으로 뭔가 결과가 있을 것 같다. 나에게 돌아오는 보상이 있을 것 같다. 여러분이 나를 완전히 내버리지는 않을 것 같다. 그리고 내가 이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주도권을 잃어버리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이 사람은 여러분을 소유하고 싶어 하고 여러분이 주는 사랑을 받고 싶어 해요.
이 사람이 먼저 뭐 베풀고 다가가고 사과한다기보다는 여러분이 너무 자신의 이상형이고 너무 자신에게 그런 애정을 샘솟게 하는 사람인 건 맞는데 그 여러분 때문에 느껴지는 그 애정에 그냥 잔뜩 취해 있고 그래서 그러한 감정을 느끼고 싶고 여러분이 주는 사랑도 또 받고 싶고 여러분이 굉장히 사랑을 많이 줄 수 있는 사람이어서 나도 여러분을 사랑한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여러분이 먼저 자기에게 다가오기까지 나는 기다리겠다. 나는 이 자리에서 전혀 흔들림 없이 기다리겠다. 기다리는 준비 하나만큼은 잘 돼 있고 기다릴 자신 하나만큼은 굉장히 크다라는 게 상대의 여러분에 대한 속마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에 대해서 늘 생각을 하고 있지만 늘 여러분이 다가오기를 그냥 똑같이 여러분 생각을 하면 곧 그게 여러분에 대한 기다림이 되는 거죠. 뭔가 내가 어떤 계획을 세우거나 적극적인 행동을 하기보다는 그래서 굉장히 수동적으로 여러분의 어떤 애정을 기다리고 있는 분이 이분이 아니실까 싶어요. 여러분을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혼란스럽고 답답하고 불안합니다. 여러분이 어디 가버릴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속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는 것 같고 여러분이 자신의 이상형인 것도 맞고 여러분을 보면 내 마음에 애정이 듬뿍듬뿍 솟아나는 것도 맞고 왠지 여러분 역시 나에게 이렇게 구속되어 있을 것 같고 속박되어 있을 것 같고 내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지만 근데 한편으로는 이게 망고 내 생각이 아닌가? 라는 이런 의심과 이런 불안함도 같이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완전히 알 수가 없다. 옛날부터 여러분은 뭔가 좀 도도하거나 나에게 감정을 완전히 드러내지 않거나 감정 표현에 있어서 두 분 다 되게 표현을 잘하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우쭈쭈하고 이러한 경향은 아니셨을 것 같아요. 그냥 뭐 자기가 느끼는 것보다 적게 말을 하고 표현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그냥 실제로 좀 베풀고 행동하고 하는 게 여러분의 더 스타일에 맞지 않았을까 싶고 상대방도 이렇게 표현에 능하거나 말로 뭔가를 풀이하기보다는 그냥 행동을 조금 더 중요하게 여기는 분이 아니었을까 하는데 그래서 상대방은 여러분의 마음을 알기 힘들어서 그냥 나는 짐작만 할 뿐이지 어쩌면 여러분의 나를 떠났을 수도 있어서 불안하고 혼란스럽다. 우리 관계에 있어서 느끼는 감정이 나만의 감정이 아닐까? 굉장히 답답한 마음이 든다. 하지만 여러분을 생각하면 이렇게 떨어져 있는 시간 동안 오히려 내가 여러분에게 갖고 있었던 그런 소유하고 싶은 감정, 여러분은 내 것으로 하고 싶은 감정이 더 뚜렷해졌기 때문에 곁에 없으니까 더 결핍감이 커졌고 이 사람을 반드시 내 것으로 해야겠다라는 그런 소유의 욕구가 더 새삼 커졌기 때문에 나의 마음을 이렇게 확인하고 나니 여러분을 완전히 내 짝으로 확신을 갖고 움직이고 싶고 그러니까 확신을 갖고 내 것으로 하고 싶고 이거는 행동력과는 별개로 자기 마음에서는 그렇게 하고 싶은 의지가 굉장히 불타고 있다라는 상황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나 행동력은 없지만 근데 마음은 진짜로 뜨거워서 이미 재가 됐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여러분에 대한 생각을 늘 하고 있고 여러분이 반드시 자기의 짝이어야 된다는 확신을 갖고 있고 하지만 그 확신은 나만의 것이 아닐까. 여러분은 이미 다른 곳으로 움직였거나 나를 포기했거나 우리 관계에 있어서 나에게 너무 큰 실망을 하고 떠났거나 어쨌든 나에 대해서 뭔가 나와는 다른 방향으로 이 관계를 보고 있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러한 불안감이 크기 때문에 언제 여러분을 나의 짝으로 다시 맞이할 수 있을까? 우리 관계를 좀 더 성숙시킬 수 있을까? 우리 관계가 어느 단계에서 중단되었든 간에 이분은 그 다음 단계를 원하고 이보다 성숙하고 깊은 관계, 밀도 있는 관계, 그래서 뭔가 되돌리기가 힘든 관계까지 나아가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행동력은 없지만 자기 마음속에서는 이미 그러한 빅픽처를 그리고 있다라는 게 상대방의 현재 여러분에 대해서 하는 생각이 아닐까 싶어요. 상대방이 좀 우리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기를 바라는지 볼게요. 상대방이 우리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기를 바라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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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관계가 되기를 바라는지.
이분이 생각했을 때 지금 우리 관계는 과거의 관계는 이미 죽었어요. 과거의 관계는 이미 끝났고 그 관계를 계속해서 가져나갈 수는 없어요. 그 관계를 다시 예전과 같은 관계로 가져나가거나 끌고 나가는 것 자체는 불가하다. 우리가 분명히 끝났다는 거는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 사람이 여러분과의 관계를 잃었고 놓쳤고 그래서 우리가 뭐 그동안 몇 년을 만났든 간에 그 관계는 한번 완전히 종료가 됐다라는 거를 이 사람도 받아들이고 있고 내가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돌리거나 시간에 되돌릴 수 없는 것과 같이 그 관계를 억지로 끌어당길 방법이 없다라는 거를 상대가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상대는 우리 관계에 있어서 일단은 자신도 어떠한 행동을 취할 수 없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뾰족한 수가 없을 것이다 라는 짐작을 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 관계, 지금 종료된 관계는 그냥 뒤로 하고 완전히 새로 시작될 수 있는 관계를 바란다. 그리고 그러한 관계, 다시 0에서 시작하는 관계가 우리에게 찾아오기를 희망하는데 뭔가 그 주도는 좀 여러분이 해주었으면 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관계에 있어서 뭔가 주도하는 역할, 갑을의 역할이라기보다는 이 관계의 재생을 주도하는 역할은 여러분이 뭔가 해줬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먼저 마음을 표현해줬으면 혹시 여러분에게 그런 우리 관계에 있어서 미련이 있고 나처럼 우리 관계에 대해서 집착하고 있고 나처럼 우리 관계에 대해서 많이 지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재생시키려는 그러한 뜻이 있다면 여러분이 먼저 좀 다가와서 얘기해주고 이끌어주고 이 관계에 불을 붙이는 도화선의 역할을 여러분이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어서 여러분이 좀 늘 도도한 모습을 보여줬다면 이번에는 그 도도함이 좀 강함, 권위 있음 이런 걸로 나타나서 우리 관계를 카리스마 있게 확 끌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내가 따르겠다라는 형태가 이분의 형태인 것 같아요. 자기는 지금 어떻게 좀 할 방법도 없고 에너지도 없고 그리고 그냥 기댈 수 있는 것이 여러분의 그런 감정밖에 없다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좀 도도하고 표현은 잘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상대방보다 뭔가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이 애정을 주고 하는 형식의 관계가 우리 관계였다라고 상대방이 생각하는 것 같아서 상대방이 여러분과 상대방의 성별과 무관하게 상대는 조금 무뚝뚝한 그런 우리 관계에 있어서 뭔가 무게를 잡는 역할이었다면 여러분은 표현은 잘 하지 않지만 뭔가 따뜻함을 이렇게 베풀어주고 상대를 품어주고 이렇게 기반을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이었다라고 여러분에게 그런 역할을 부여하고 여러분의 그런 애정을 인정하고 여러분의 관대함을 인정하고 하는 게 상대방의 특징이어서 지금도 상대방이 우리 관계에서 지금 불씨를 당길 수 있는 거는 여러분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상대방이 보여줄 행동은 굉장히 수동적이거나 좀 방어적이에요. 먼저 연락을 할 수도 있고 상대방이 좀 특히 갑자기 충동적으로 여러분에게 뭐 만나자는 약속을 잡거나 아니면 안부를 묻거나 하는 정도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상의 자기 마음을 표현하려 하거나 뭐 그 이상으로 나아가려고 하거나 이러기보다는 말 그대로 여러분이 먼저 우리 둘 사이에 있는 어떤 경계가 있다면 지금 두 사람 다 서로의 눈치를 보고 있고 서로 상황을 좀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그런 추세라면 그런 상황이라면 그 경계를 먼저 무너뜨리는 게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고 나는 그러면 거기에 그 기류에 그 기세에 여러분의 그런 조언에 그냥 자연스럽게 휩쓸려 갈 거야 라는 생각이 이분에게 있어서 이분은 그냥 여러분이 먼저 손을 내밀 때까지 기다리고 아니면 그냥 계속해서 버티면서 그냥 자기 상태가 조금 더 나아지기를 그리고 자기가 그냥 루틴을 무리 없이 계속 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게 이분의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이분은 지금 좀 이기적으로 표현하자면 자기의 약한 모습을 여러분에게 절대 보여주고 싶지 않아 하고 혹시 자기가 이 관계에서 너무 깊은 상처를 입었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알면 자기한테 불리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을 굉장히 꽁꽁 감추고 어떻게든 내 정신은 내가 치유해야지 이런 면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버티다 보면 여러분이 올 것이고, 정말 오랫동안 버텼는데 정말 오랫동안 여러분이 안 오면, 그러면 그때에는 나도 정말로 조금 나아져 있지 않을까. 그러면 만에 하나 그냥 내가 이 관계를 놓아주어야 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그때의 내 마음 상태라면 놓아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약간은 회피적이고 도망자적인 그런 마음도 갖고 있는 게 상대방의 마음인데, 그런데 여러분에게 너무 집착하고 있고 여러분과의 관계를 너무나 꽉 쥐고 싶어하는 마음이 강해서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는 그런 전망보다는 그냥 자기 스스로 그렇게 이 기다림을 좀 정당화하고 있다라는 게 보다 정확한 상황일 것 같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지 상대방의 메시지 카드를 조금 뽑아보도록 할 텐데, 상대방이 당시에 하지 못했던 말을 먼저 뽑아볼게요. 상대방이 그 당시에 하지 못했던 말. 나는 지금 세상에 갇힌 새이다. 나는 내 자신을 두려움과 의심으로부터 자유롭게 할 필요가 있다. 나는 지금 갇혀있다. 그리고 나는 차라리 어둠 속에 숨겠다. 네가 나의 그런 취약함이나 나의 그런 약한 모습을 알게 하느니 그냥 숨어버리겠다. 나의 그런 내면을 네가 완전히 알게 할 수 없어서 나는 그냥 숨는다. 마지막으로 나는 모든 세상이 자고 있을 때, 모두가 잠들어 있을 때 네 생각을 한다. 그때 나는 잠이 들 수 없고 내 정신은 그냥 깨어서 네 생각을 계속하고 있다. 이 얘기를 그 당시에 하지 못했다라고 하고, 상대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이 있을지도 메시지 카드를 뽑아볼게요. 나는 어떤 물질적인 것들 뒤에 숨어 있다. 어떤 현실적인 것들 뒤에 숨어 있다. 그것은 내 잘못이었지만 나는 너를 탓했다. 내 잘못이었는데 너를 잘못했다고 비난했다. 나는 당신이 나를 떠나기 전에 먼저 당신을 떠났다. 이러한 얘기를 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러면 타로가 여러분에게 주는 조언이 있을지 또 뽑아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타로가 여러분에게 주는 조언이 있을지. 여러분이 조금 감정적으로 편한 상태가 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상대방이 얼마나 상처입었는지, 상대방이 얼마나 힘든지, 상대방의 속마음을 계속해서 봤잖아요.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 관계에 있어서 많이 다치고 많이 상처입고 했기 때문에 상대방이 어쩌면 지금 여러분에게 원하는 그런 움직임, 먼저 움직여 달라, 먼저 나에게 손을 내밀어 달라 라는 마음을 은연중에 드러내더라도 여러분이 그렇게 실제로 하시지 못하는 모습이 여러분이 받았던 그런 상처 때문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관계에 있어서 못지않게 힘드셨을 텐데, 근데 그러한 모습, 그러한 내면을 먼저 좀 챙겨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카드가 그냥 한 장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감정을 정화하고 여러분이 좀 내면을 살펴보고 균형을 찾고, 여러분도 상대방처럼 밤잠 못 이루는 때, 화가 날 때, 원망스러울 때가 있을 텐데, 그러한 부정적인 감정을 좀 정화를 하시면 자기 내면에 대해서 통제를 찾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상대방에 대해서 뭐 상대가 원하는 대로 먼저 행동을 하라 마라 이러한 조언보다는 여러분이 먼저 좀 그 감정적인 통제, 내면의 통제, 그리고 내면의 그런 균형을 찾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처음에 여러분이 뽑으신 카드와 좀 관련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요 조언만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1번님 오늘도 카드 리딩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리딩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번님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관계에서 두 분이 공통적으로 느끼시는 감정이 있을지, 지금 2번님과 상대방이 공통적으로 느끼시는 감정이 있을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2번님과 상대방이 공통적으로 느끼시는 감정. 그래서 2번님과 상대방이 공통적으로 느끼시는 감정이라 하면 뭔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런 상실감이나 이런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다라는 감정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꼭 우리 관계의 회복을 통한 벗어남은 아닐 수 있을 것 같다. 우리 관계에 있어서 내가 겪었던 그런 상실감들, 그런 박탈감들, 그런 외로움들, 너 때문에 있었던 그런 부정적인 일들, 두 분 다 약간 서로를 비난하고 있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지금 여러분도 이 관계가 잘 되지 않은 것, 또는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외로움, 부정적인 감정, 너와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상황이든 우리 관계가 깨진 상황이든 그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내가 지금 감정적으로 충만함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너 때문이야. 네가 우리 관계에 충실하지 않아서, 네가 그때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지 않아서, 네가 나에게 이별하자고 얘기를 해서, 또는 내가 이별하자고 얘기했는데 네가 나를 붙잡지 않아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상대방을 탓하고 있는 상황일 수 있고, 상대방도 똑같이 여러분에게 우리 관계가 지금 잘 되지 않는 이유는 네가 나에게 감정적으로 만족감을 주지 못해서, 이렇게 내가 바라는 만큼의 애정을 주지 않아서, 또는 네가 그때 먼저 헤어지자고 해서, 네가 나에게 실망감을 줘서, 네가 나에게 그런 부정적인 말들을 해서 등등으로 각자가 좀 이 관계가 잘 풀리지 않는 데에 대해서 원망을 하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일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지금 우리 관계에서 느껴지는 이 결핍감, 보답받지 못하는 감정을 어떤 식으로든 해소하고 싶고, 뭔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든 새로운 돌파구를 찾든 그냥 완전히 이 관계를 백지로 만들고 너와의 기억을 다 잊어버릴 수 있을 정도로 그냥 강력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 라는 생각을 두 분 다 좀 하고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느낌이 들어요. 이거를 뭐 구체적으로 행동에 옮겼다 라기보다는 이 관계, 나에게 뭔가 족쇄 같은 관계, 나에게 자꾸 떠올릴수록 미련과 그런 부정적인 감정만을 상기시키는 관계는 좀 나 스스로 이렇게 떨치고 싶다. 이게 나의 자신감도 떨어뜨리고 뭔가 내가 앞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데에 족쇄가 되는 것 같아서 나는 이거를 그냥 떨치고 싶고, 어떻게 보면 좀 일탈하고 싶다. 상대방에게 나 다른 사람 만나 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다른 사람을 만나거나, 우리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만나거나, 뭔가 이렇게 환승을 하고 싶다거나, 이런 식으로 남들이 보기에는 뭔가 내가 잘못하는 부분, 내가 좀 꺼림칙하게 느껴질 만한 부분이 생긴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질타를 받는다 하더라도, 너에게 더 큰 원망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나마 좀 이 현재의 상황을 타파하고 싶고 나에게 뭔가 새로운 가능성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두 분 다 좀 은연중에 갖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 싶거든요. 그럼 두 분의 현재 관계 상황이 어떤지도 좀 볼게요. 두 분의 현재 관계 상황이 어떤지.
두 분이 지금 뭐 완전히 정리가 되시지 않은 관계이든 아니면은 헤어졌고 그리고 이별이 좀 된 관계이든 그 상태에 관계없이 두 분이 분명히 관계를 좋게 만들 가능성이 있고 방법이 있고 내가 뭔가 먼저 말을 꺼낼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뭔가 화해의 제스처를 취하거나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라고 이렇게 물꼬를 털 수 있을 것 같은 상황임에도 두 분 다 뭔가 고집을 피우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게 물꼬가 터지지 않고 꽉 막혀 있는 상황 그리고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두 분이 오히려 서로를 더 고립시키고 있는 상황이 지금 두 분의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이게 좀 어쨌든 뭐 여러분의 잘못이나 상대방의 잘못, 여러분의 고집이나 상대방의 고집 어느 일방에게만 그 원인이 있다라고는 좀 보기 어렵고 여러분도 상대방에게 손을 내밀지 않고 있고 상대방도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지 않고 있다라는 게 좀 더 정확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관계에 있어서 내가 느꼈던 옛날의 안정감은 오히려 지금에 와서는 뭔가 지루함으로 느껴진다거나 나는 이미 이 관계에 있어서 누릴 것도 다 누렸고 상실감도 느낄 만큼 다 느꼈다. 내가 이 관계를 통해서 더 이상 뭔가 새롭게 만들어 나갈 것은 없다. 라고 좀 자조적으로 체념하는 느낌도 두 분 모두에게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러한 행동을 먼저 취하는 게 아니라 상대가 먼저 그런 행동을 취해야 될 것 같고 뭐 사과를 한다면 상대방이 먼저 해야 될 것 같고 제안을 한다고 해도 상대방이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서 내가 움직이고 싶진 않아. 내가 이 자리에서 움직이고 싶지는 않고 나는 나의 스탠스를 지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두 분 앞에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를 알거든요. 두 분 다. 우리가 그냥 화해를 할 수도 있고 지금 그냥 우리 관계에 대해서 속을 털어놓고 얘기할 수도 있고 뭐 두 분이 닿지 못할 거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대화가 소통이 그냥 뭐 한 분이 잠수를 타거나 이러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얘기를 하면 할 수 있는 상황이고 만나자고 하면 만날 수 있는 상황인데 근데 그러한 시작을 누구도 하지 않는 상황이 두 분의 상황인 것 같아서 그래서 두 분이 좀 등을 이렇게 마주대고 각자 방향으로 이렇게 도망가고 싶어 하고 좀 튕겨져 나가고 싶어 하고 일탈하고 싶어 하고 그런데도 발 하나는 상대에게 걸쳐져 있어요. 이게 좀 일탈을 하고 싶다는 거는 뭐 속된 말로 바람을 피운다는 거는 나의 그런 원래 배우자가 있어야 바람을 피우는 거잖아요. 아니면 그냥 연애를 하는 거지 바람이 아니니까. 근데 상대방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서로를 완전히 떠날 마음은 없고 서로에 대해서 어 완전히 지울 마음은 없지만 근데 나의 새로운 시작도 하고 싶은 거예요. 뭔가 새로운 쾌감도 얻고 싶고 새로운 호기심도 경험해보고 싶고 그래서 그냥 세 사람에게 발을 걸치고 여러분에게는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상대에게 나 새로운 사람 생겼어 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좀 애매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보고 싶고 좀 일탈해보고 싶은 마음이 두 분 모두에게 좀 있지 않은가 싶어요. 그러면 상대방의 속마음을 조금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상대방의 속마음. 상대방의 현재 우리 관계에 대한 속마음. 상대는 우리 관계에 있어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있다라는 지점은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요. 우리 관계에 있어서 두 사람이 같이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고 이 문제는 좀 빨리 해결될 만한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충분히 노력하고 좀 대화하고 그리고 극복의 의지를 같이 확인한다면 뭐 우리가 앞으로 우리 관계를 같이 이런 점은 힘들겠지만 뭐 이러저러한 점을 감안하고라도 좀 서로에 대해서 양보해가면서 만나자라거나 뭐 우리 두 사람의 시간이 잘 맞지 않지만 우리 두 사람의 조건이 잘 맞지 않지만 우리 두 사람 간에 늘 똑같은 문제로 싸우는 지점이 있지만 그러한 지점을 조금 협의를 하고 그래도 우리는 같이 파트너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관계를 가져나가자라고 이렇게 두 분 다 좀 입장을 명확하게 분명하게 서로에게 확인시켜 준다면 이 관계가 잘 될 수 있다라는 것도 알고 있거든요. 상대방은 적어도 그렇게 인지하고 있고 우리 공통의 문제가 그런 식으로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어쩐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어쩐지 그러한 방향으로 자기 혼자 나아갈 수가 없고 여러분이 거기에 발 맞춰줄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이 뭔가 나의 그런 태도에 나의 그런 의지에 여러분이 같이 해주지 않을 것 같고 여러분은 왠지 그 일탈의 방향을 더 선택할 것 같다라는 느낌을 상대방이 할 수 있을 수 있겠다. 나와 같이 발을 맞추어 주지 않을 것 같고 나와 같이 노력해 주지 않을 것 같고 뭔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가 어떤 거리의 문제라거나 시간의 문제라면 여러분은 그러한 점에 대해서 계속 나를 탓하고 나를 원망하고 나에게 왜 더 시간을 내주지 않는지 나에게 왜 그 거리를 극복하려고 하지 않는지 그 문제를 자꾸 제기하면서 그냥 우리 관계를 더 벌리려고 할 것 같다 라는 게 상대의 솔직한 마음이고 그래서 상대는 우리 관계를 생각했을 때 뭔가 점차 잃어가는 관계 그리고 이미 헤어졌다 하더라도 그 잃어감의 정도가 계속해서 더 확인되고 더 심해지는 관계. 뭔가 회복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그게 실천되지 않으니까 더 답답하고 더 상실감이 들고 더 여러분이 조금 원망스러운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상대방은 우리 관계에 있어서 둘 다 약간 50대 50, 적어도 50대 50 또는 40대 60, 누가 40이고 누가 60이든 간에 그래도 좀 엇비슷한, 두 사람 사이에서 엇비슷한, 이거는 뭐 자기가 40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나는 40까지는 하겠다라는 얘기고 자기가 60이라면 여러분에게 40 정도는 해달라라는 뜻일 수도 있는데 근데 뭐 누가 노력을 하든 간에 그 노력의 수준이 균등해야지 80대 20, 90대 10, 100대 빵 이렇게 치중돼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근데 여러분은 그러한 불균등한 노력을 원하는 것 같고 나에게 그 정도의 노력을 원하는 것 같다. 라는 게 좀 상대가 아까 전에 토로했던 우리가 같이 발을 맞춰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는데 근데 여러분은 나에게 발을 맞춰주지 않을 것 같다. 라는 이런 불안감과 여러분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생각이 여기에서도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관계가 균형이 있었으면 좋겠고 만약에 그 균형이 있다면 우리 관계가 충분히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관계가 새롭게 개시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겪었던 부정적인 감정을 불태우고 새롭게 그 재에서 뭔가를 꽃피울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여러분이 그렇게 균등한 수준의 노력을 할 의지가 없는 것 같고 우리가 같이 돌파해야 할 문제 이렇게 좀 앞날을 알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얘기하고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 건지 우리가 계속 비슷한 문제로 싸우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또 일어나면 어떻게 할 건지 앞으로 우리가 그 관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일어나게 될 무수한 상황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건지를 같이 얘기하고 같이 노력해야 할 의지가 여러분에게는 없는 것 같다. 나에게는 있는데 이게 핵심이에요. 나에게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이 관계가 너무 불균등하게 느껴지고 나 혼자 많은 거를 감수해야 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나 혼자 많은 짐을 이렇게 진 것처럼 느껴져서 그것이 좀 괴롭고 그것이 이 관계로 나아가는 나를 붙잡는다. 이 관계, 여러분과의 관계를 이렇게 내가 그 길로 나아갈 수 없도록 만든다. 여러분이 나에게 노력하지 않는다는 지점이 내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나로 하여금 이 관계에 있어서 쭉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발목을 잡는다 라는 얘기를 상대방이 좀 하고 싶어 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나를 생각할 때에도 이 가장 많이 드는 감정이 뭔가 배신감, 당했다, 찔렸다, 상처받았다 이러한 감정이거든요. 지금 여러분을 생각할 때 그래서 내가 이렇게 너 때문에 상처 입었어. 내가 이렇게 너 때문에 괴로워. 이런 괴로움의 감정이 가장 강하게 느껴지고 내가 지금 너무나 불안하고 마치 여러분에게 배신을 당한 것처럼 여러분 때문에 내가 어떤 끝을 그런 파멸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 관계가 여러분 때문에 끝이 났고 여러분 때문에 우리 관계가 다시 개시되지 못하고 지금 내 마음이 이렇게 아픈 것처럼 여러분을 좀 원망하고 있고 그리고 고통받고 있고 여러분 때문에 내가 고통받고 있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내가 뭔가 새로운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안 돼. 내가 뭔가 어디로든 좀 피난처를 찾지 않으면 안 돼. 내가 좀 새로운 시작을 하지 않으면 안 되고 내 자신을 지키지 않으면 안 돼.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감정적인 일탈, 뭐 새로운 시작, 여러분에게 나의 입장은 명확하지 하게 뭐 전달하거나 우리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자 이런 식으로 말은 못해도 그래도 여러분에 대한 이런 원망감으로 뭔가 여러분을 상처 주는 방법이라거나 아니면 정말로 자기 자신이 그렇게 치료될 수 있는 방법은 환승, 적어도 티내지 않고 바람 피우기. 이렇게 말하니까 좀 그렇지만 좀 다른 사람을 만나보기. 여러분이 아닌 다른 사람과 감정을 경험해보기.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뭐 이 상처를 해보기. 이런 식으로 뭔가 새로운 시작에 대해서 내가 판단하는 건 다분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판단이지 내가 뭐 도덕적으로 잘못된 일을 한다거나 이런 건 아니야. 라고 이렇게 좀 마음을 합리화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 마음을 드러내지 않는다. 자기가 여러분에게 느끼는 이 사람이 실제로 어떤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보이진 않지만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해도 엄청 감추고 당연히 얘기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여러분에 대해서 미련이 있고 이 관계를 암만 여러분을 원망하고 여러분 때문에 이 관계가 끝났어. 완전히 쫑났어. 너 때문이야. 라고 비난하고 싶은 게 상대방이지만 그래도 시작될 수는 있을 것 같아. 다시 잘 될 수는 있을 것 같아. 라는 게 이 사람의 기대이고 여러분도 그러한 생각을 해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뭔가 다른 사람을 한번 만나보고 소개팅 자리에 나가보고 몇 번 데이트하고 그 나름대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겠지만 근데 그거를 여러분에게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환승이라고 해서 완전히 진짜 환승하지는 못하고 그냥 발을 걸치는 거죠. 그러다가 뭔가 여러분과 잘 될 것 같다. 다시 얘기가 잘 풀릴 것 같다. 이러면 마치 이러한 일은 없었던 것처럼 싹 감추고 여러분에게 와서 그러한 가능성을 한번 그래 그럼 우리가 다시 시작하면 어떨까? 우리가 다시 시작하면은 그래 지금부터 되는 거지 라는 얘기를 할 상태가 지금 이 사람의 상태인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다면 그 사람과 내가 영구불면하게 사랑을 해야지 라기보다는 그 사람도 하나의 가능성이고 여러분과의 관계도 하나의 가능성이고 이렇게 가능성들을 두고 자기의 그런 진짜 속셈과 자기의 진짜 속마음과 자기가 이 관계에 있어서 갖고 있는 그런 미련과 이런 거를 감추고 드러내지 않을 뿐이지 여러분과의 관계를 완전히 닫았다 완전히 포기했다 완전히 나는 여기에 대해서 생각이 없다는 아닌 것 같아서 이게 더 나쁜 것 같아요. 이게 좀 더 이기적인 것 같은데 상대방이 뭔가 우리 관계에 대해서 계획하는 바가 있을지까지 그럼 볼게요. 이 사람의 우리 관계에 대한 그런 계획이나 생각이 있을지.
우리 관계가 완전히 끝났다라는 얘기를 자꾸 하고 있죠. 자꾸 하고 있지만 그러나 절대로 이 관계를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진 않아요. 이 관계가 새롭게 시작될 수 있고 새롭게 시작된다면 나는 기꺼이 맞이할 거야. 내가 여러분을 좀 자애롭게 용서하고 관대하게 용서하고 그리고 마치 여러분도 나에 대해서 너 새로운 사람 만났어? 라고 묻지 않았으면 좋겠고 나도 여러분에게 묻지 않을 거야. 왜냐면 우리 관계는 새롭게 시작하는 관계니까. 그리고 뭐 그렇게 시작되면 내 마음도 평안하고 내가 여러분에게서 얻을 안정감도 크고 뭔가 한번 죽었다가 새로 시작하는 관계니까 두 사람 다 성숙되어 있겠지. 나는 그냥 그러한 기대로 있을래. 라는 게 이 사람의 조금 비겁한 낙관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새로운 사람이 나타난다면 그 사람과 그냥 뭐 잠깐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너도 어쩌면 그렇게 하고 있을지 모르지. 하지만 혹시나 우리 관계가 다시 시작될 수 있다면 나는 분명히 그런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다시 시작된다면 나도 너에게 그런 걸 묻지 않을 거고 너도 나에게 그런 걸 묻지 않을 거니까 그냥 우리는 자연스럽게 옛날보다 더 안정된 관계로 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이런 생각? 구체적인 어떤 행동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의사라든지 이런 건 없고 그냥 때가 되면 그리고 가능하다면 가능성이 있다면 그러한 여러분과의 그런 재결합이 있을 수 있고 그 재결합만 된다면 더 이상 뭐 좋은 게 있을까? 더 이상 뭐 안정적인 관계가 있을 수 있을까? 더 이상 확실히 서로 잘 엮여있는 관계가 있을 수 있을까? 라는 게 이분의 생각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이분이 여러분에게 좀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를 메시지 카드로 보려고 하는데 그 당시에 하지 못했던 말과 지금 하지 못했던 말을 모두 보도록 할게요. 그 당시에 하지 못했던 말이 있을지. 나는 내가 너를 잃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을 막기 위해서 어떠한 것도 하지 않았다. 뭐 너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 나는 매우 외롭다. 지금 어둠 속에 혼자 있는 것 같다. 어디에 나의 빛이 있지? 어디에 나를 구해줄 네가 어디 있지? 내가 이렇게 위장하고 있는 모습이 나를 지켜주고 있다. 나는 그냥 단지 내 감정을 감추고 있을 뿐이고 나는 그럴 필요가 있다. 이게 상대방이 당시에 하지 못했던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지금 하지 않고 있는 말, 지금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뭘까요? 나는 다시 그때처럼 그런 감정을 느끼고 싶어. 나는 지금과 달리 지금 같은 상황이 아니었으면 좋겠어. 그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걸. 우리가 다시 함께 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타로가 여러분에게 주는 조언이 있을지까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에게 드리는 조언이 있을지. 여러분에게 드리는 조언인데 저 여러분이랑 상대방이 그 처음에 공통적으로 느꼈던 감정 그리고 상대방이 느끼고 있는 감정이 이렇게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은 해요. 그 상대방도 뭔가 다른 사람을 만나는 동안에 여러분을 잊지는 않지만 어쨌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관계를 통해서 내 자신을 치료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 얘기는 굳이 여러분에게 하지 않겠어. 근데 어쩌면 여러분도 똑같이 나에게 뭐 새로운 사람이 온다면 나 새로운 사람을 만날 의향이 있다.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의향이 있다. 근데 이 옛날 오래된 관계에 대해서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는 않겠다. 뭔가 우리가 다시 인연이 닿는다면
그러면 뭐 새 인연은 뒤로 하고 나의 그 옛 인연으로 돌아가겠다. 나에게 안정감을 주었던, 그리고 뭔가 더 큰 안정감을 줄 것 같은 인연으로 가겠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거꾸로 말하면 여러분에게도 완전한 안정감을 주지 못하고 상대방에게도 완전한 안정감을 주지 못할 수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두 분이 좀 오랫동안 만나셨거나 좀 오랫동안 의지했거나 아니면 서로에 대해서 뭐 사귄 기간을 짧다 하더라도 굉장히 속속들이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거나 좀 이런 지점이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과 상대방이 모두 좀 너무 자승자박의 행동을 하실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뭔가 보수적이고 안정적이고 견고하고 충성스러운 그런 카드이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충성스럽고 자기 자신의 감정에도 충성스럽고. 근데 뭐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할지에 대해서는 저는 추가적으로 더 보지 않으려고 해요.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어떤 행동을 할지에 대해서는 그냥 그 속마음을 읽는 것으로 그냥 대신하기로 하고, 요거는 여러분만을 위해 드리는 조언이니까 여러분이 어떠한 좀 위약적인 행동을 취하거나 하든 간에 여러분의 속마음이 어떤지를 조금 먼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출발이 좋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새로운 출발로 깨끗하게 가시는 게 그 마음이 더 풍요롭고 더 안정된 방향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반대로 이 아이, 내면의 어린 아이처럼 뭔가 저 사람과의 진정한 관계를 다시 되찾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다면 괜히 어떤 위약적인 모습이나 좀 일탈하는 모습, 괜히 상대를 좀 자극하고 싶은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이 카드 리딩을 듣는 분이 상대방이라면 이런 말씀을 해드리고 싶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본연의 그런 여러분이 원래 갖고 있는 충성스러운 모습, 그리고 내 감정에 솔직한 모습, 내 감정을 괜히 감추거나 줄이거나 축소하거나 하지 않는 모습을 지키는 게 더 나에게 도움이 된다. 나의 그런 마음적인 평화로움, 안정감에 도움이 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한번 참조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오늘도 2번님 리딩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리딩으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3번님 카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번님과 상대방이 현재 공통적으로 느끼는 생각, 공통적으로 하시고 있는 생각이 뭘지, 두 분이 지금 두 분 다 느끼고 있는 감정이 뭘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3번님과 상대방이 모두 느끼시는 감정이 있을지. 지금 두 분 사이에서 어떤 좀 갈등을 겪고 있거나 이게 좀 그냥 단순히 어떤 감정 갈등이라기보다는 다른 주변인들이 결합되어 있는, 아니면 현실적인 요소들이 결합되어 있는 갈등. 뭐 누군가 다른 사람의 돈을 빌렸다거나 다른 사람의 가족과 관련한 그런 뭐 계약을 맺었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 아니면 두 분 중에 어느 한 분이 좀 중대한 그런 갈등, 분쟁, 소송 이런 상황에 얽매여 있는 상황일 수 있겠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두 분의 관계에 있어서 좀 그런 분쟁이나 갈등이나 소송의 가능성이 확실히 있는 형태이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좀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시기도 한 것 같아요. 우리 관계에 있어서 뭔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우리가 감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건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문제를 해결을 하는 거는 해결을 하는 건데, 근데 그 두 개가 과연 분리될 수 있을까?
우리가 감정적으로는 서로에 대해서 그리움이 있거나 아직까지 애정이 충만하거나 해도 그렇다고 해서 뭐 빌린 돈을 없는 문제라고 칠 수는 없고, 뭐 한 사람이 어떤 뭐 심하게 말하자면 누구 뭐 아주 큰 파산 지경에 처했는데 그러한 문제를 무시할 수 없고, 뭐 한 사람이 뭐 어떤 소송에 걸려 있는데 그러한 문제가 우리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리라고 생각할 수 없고, 뭐 회사에서 그런 분쟁이 있든 회사에서 그런 갈등이 있든 자꾸 그런 외부적인 갈등 요소들이 우리 관계에 개입하고 있고 우리 관계에 들어오고 있고 우리 관계가 이어져 나가는 데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어서, 그게 좀 두 사람 모두에게 이 관계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망설이게 만들고 고민하게 만드는 지점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두 분이 좀 냉정하게 최대한 좀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려고 하시거든요. 그래. 그러면 적어도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다시 우리 관계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라는 생각이 좀 우선하실 수 있고, 아니면 이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해결을 하지 못해도 어떠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 때에 그때의 우리 관계를 다시 얘기해보자 라는 생각을 좀 하시고 있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두 분이 현재 어떤 외부적인 갈등, 그리고 두 분의 관계에서 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의 그런 갈등, 뭐 소송이 가장 그런 갈등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고, 회사에서 걸려있는 그런 분쟁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두 분이 실제로 계약을 그런 연인 관계로서의 계약이 아니라 진짜 1대1 그런 개인과 개인 간의 그런 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상황이라거나, 누군가 그 두 분 중에 한 분의 계약이 법적인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라거나, 뭐 여러 가지 그런 갈등의 상황이 있을 수 있죠. 그러한 갈등 때문에, 그러한 분쟁 때문에 우리 관계에 있어서 뭔가 내가 상대방에게 집중하기도 힘들고 상대방이 나에게 집중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 문제가 좀 해결의 가능성이 보이면 그때에는 우리 관계에 숨통이 트일 것 같다. 그러한 좀 희망을 걸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리라는 희망을 가져봐도 되지 않을까? 내가 좀 냉정하게 행동하려고 하고 지금은 감정을 많이 표시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근데 그러한 가능성이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아 라고 좀 일말의 희망을 두 분 다 마음에 좀 품고 있는 상황이 지금의 특징이라고 생각이 돼요. 두 분 다 좀 보여주는 모습은 각자가 서로에 대해 느끼기에는 조금 차갑다, 조금 냉정하다, 조금 뭐랄까 이기적이다 라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고, 하지만 근데 그래도 뭔가 그 문제가 끝나고 나면 다시 우리 관계가 잘 되겠지, 아니면 지금 이 상황이 좀 일단락되고 나면 상대가 나에게 다시 좀 애정 있는 모습을 보여주겠지, 나도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지 라는 기대를 조금 하시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두 분의 관계 모습도 보도록 할게요. 지금 두 분의 관계 모습. 이거는 뭔가 이 갈등의 요인이 확실히 있는 것 같고, 두 사람 간에 뭐 돈을 빌려주고 돈을 안 갚고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뭔가 제3의 그런 요인이, 제3의 사람이, 제3의 존재가 확실히 개입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있어서, 이게 뭐 여러분의 가족이든 상대방의 가족이든 여러분의 지인이든 상대방의 지인이든 좀 이렇게 외적인 존재가 두 사람이 경험하고 있는 관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황, 그리고 어쩌면 그 존재 자체가 그냥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다른 사람의 가족이 반대한다거나 다른 사람의 가족이 그 상대의 입장에서는 뭔가 좀 불안한 요소라거나 나를 뭔가 달갑지 않게 여기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거나, 반대로 내가 난 저 사람은 좋은데 저 사람의 그런 현재 상황이나 가족 상황이나 가족이 나에게 대해서 보내는 그런 시선이나 이런 걸 생각하면 그런 거는 너무 불편하다, 그래서 자꾸 그것 때문에 싸우게 된다, 이러한 요인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뭔가 다른 사람의 그런 재정적인 환경,
마찬가지로 가족과 관련한 뭐 재정적인 어려움, 아니면 재정적으로 이 사람이 지고 있는 그런 부담, 책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상대가 좀 가깝게 지내는 지인이나 아니면 여러분이 가깝게 지내는 지인, 여러분 쪽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지인과 상대 간의 그런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서 여러분과 상대방 모두 좀 나의 힘으로만 온전하게 되지 않는구나. 이게 연애의 초반에는 그냥 개인과 개인 1대1의 관계로 시작할 수 있지만, 그 관계가 지속될수록, 장기화될수록, 또는 연애를 그 다음 단계로 발전시키려고 할수록 이게 외부적인 요인이 어쩔 수 없이 개입하게 되는구나. 뭐 가족이든 친구든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고, 특히 이러한 분쟁을 자꾸 유발하는 상황이 되니까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굉장히 답답하다, 혼란스럽다 라는 느낌을 두 분 다 좀 받으시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갑자기 음악이 켜져가지고 잠시 당황했어요. 그러면 상대방의 속마음을 조금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상대방의 속마음. 상대방 쪽에 뭔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커 보이고, 여러분보다는. 그리고 상대방이 어떤 재정적인 어려움,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자기 가족과 관련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그런 모습이 좀 생각이 돼요. 상대방이 지금 우리 관계에 있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고, 우리 관계에 있어서는 내가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 그렇게 좋지 않아가지고 지금은 그냥 웅크리고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는 것, 내가 최대한 몸을 낮추는 것, 여러분의 시선 아래에 있는 것, 여러분의 눈에 띄지 않는 것, 여러분에게 연락하지 않고 먼저 뭐 얘기하지 않고 하는 것이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인 것 같다. 그러면서 그냥 자기 나름대로 뭐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보다 나는 집중해야 돼 라고 스스로 이렇게 과업을 설정을 한 거죠. 자기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래서 뭔가 좀 더 신중하게 행동하려고 하고, 내가 좀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참으려고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절제하는 모습, 자기 감정에 대해서든 자기 그 뭔가 실제로 진짜 자기가 하고 싶은 행동을 좀 참고, 내가 지금 집중해야 될 문제는 다른 데 있다,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이게 아니고 다른 거야, 내가 지금 나아가야 하는 길은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내가 가야 하는 길, 나의 의무, 이거를 다 해야 다른 상황이 열릴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정말 현실적인 문제에만 완전히 얽매여 있고, 그러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하고 있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컨트롤하고 있다. 그리고 노력하고 있어요. 노력하고 있어서 그래서 지금은 진짜 자기가 꾹 참고 있다라는 느낌이 강해요. 내가 가야 하는 길만 가야지 다른 길로는 갈 수 없어. 자기 자신을 이렇게 꾹 억누르고 있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한 모습이에요. 상대방의 속마음. 상대방이 지금 여러모로
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구나라는 이런 무기력함을 강하게 느끼는 상황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이분이 좀, 뭐, 성별에 관계없이 자기 가족에 대해서 책임이 강하거나, 자기가 얽혀있는 문제, 내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 내 주변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책임감이 강하고, 뭐, 가부장적인 모습을 갖고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특히 그러한 상황이고, 그렇게 뭐, 그런 모습을 나와 있을 때는 그렇게 크게 보여주지 않더니 라고 생각하셨다면 지금 이러한 문제가 계속해서 커지고 어, 갈등을 일으키는 상황이 되니까 이거는 내가 해결해야 돼. 내가 아니면 안 돼. 내가 책임을 져야 돼. 라는 이런 책임의식이 좀 활활 커지고 있다. 불타오르고 있다. 라는 상황으로 보셔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거는 자기가 얽혀있는 문제에 대한 이런 책임감이기도 하고 자기 가족에 대한 자기 친구에 대한 책임감이기도 하고 여러분에 대한 책임감이기도 한 것 같아요. 이 관계에 대해서 어쨌든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나에게 있고 내가 이거를 통제하고 어떻게 잘 조절을 하고 이거를 해결을 해야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는데 근데 지금 내가 이러한 책임감을 다 발휘하지 않으면 내 주변 사람들에게 모두 피해가 간다라는 생각이 이분에게 좀 강하게 있어서 그래서 좀 더 자기 자신을 억누르고 내가 해야 하는 일만 집중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특히 여러분에 대해서는 뭔가 진짜 이미 가족처럼 느끼고 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이미 이별을 하셨다고 해도 여전히 여러분에게 뭔가 나는 영향을 내가 주고 있을 것 같고 나 역시 여러분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그리고 여러분은 아직까지 나에게 뭔가 가족 같은 사람이어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을 한다면 여러분에게도 뭔가 좋은 영향이 갈 것 같은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에게 계속 그 무게가 지워지는 것 같다. 뭔가 내가 겪고 있는 지금의 갈등이나 지금의 어려움이 여러분에게도 뭔가 그늘이 되는 것 같고 여러분도 이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설사 여러분과 뭔가 내가 새로운 가능성을 찾고 싶어도 새로운 가능성을 얘기를 하고 싶어도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불가능할 것 같아서 그래서 뭔가 나는 책임감을 발휘하고 내 자신을 억누르고 내 자신의 상황을 여러분에게도 온전히 알리지 않고 자기가 겪고 있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얼마나 힘든지 자기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다 얘기하면 여러분이 그거에 대해서 같이 마음 아파하거나 같이 불편해하거나 부담을 느끼거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에 대해서 최대한 아까 몸을 낮춘다라고 했잖아요. 자기의 어려운 상황을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고 자기가 뭐 힘들어하는 상황이나 어떠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 형태에 머물러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근데 여러분이 그래도 좀 나아졌겠지 시간이 지났으니까 조금 개선된 지점이 있겠지 라고 생각하면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려고 그게 자기에게도 더 낫고 여러분에게도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좀 진짜 자기의 상황, 진짜 문제의 심각성을 여러분에게 드러내지 않고 감추고 있다라는 느낌이 강해요.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좀 얘기 안 하는 게 더 여러분이 안도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좀 감추는 경향이 큰 것 같거든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 돼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 되는데 근데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가 않아요. 뭔가 쉽게 해결이 되지가 않고 나에게 뾰족한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뭔가 이 사람이 능력이 없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오히려 이분은 그냥 늘 좀 주체적으로 책임감 있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해오시고 추진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목표한 바를 이루고 이런 지점에서 별로 무리가 없었던 분일 수 있는데 근데 지금의 이 갈등이나 지금의 이 상황은 자기가 예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이거나 예전에 뭐 겪은 그런 상황보다 훨씬 더 심각한 수준의 상황이어서 자기가 어떻게
단순히 그냥 노력을 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시간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게 기다리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데 근데 해결이 안 되니까 답이 없다. 하지만 해결만 되면 잘 될 것 같다. 여러분과의 관계가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냥 그 해결이 되는 시점을 기다리고 버티고 그때까지 자기 진짜 문제는 여러분에게 얘기하지 않고 자기의 어려운 모습은 여러분에게 감추고 하는 좀 비밀스러운 모습 그리고 좀 어떻게 보자면 솔직하지 않은 모습이지만 어떻게 보자면 여러분에게 좀 부당한 책임이라든지 불편한 감정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느낌이 있어요. 자기가 지금 확실히 어떤 소송이나 분쟁이나 이런 데 얽매여 있다면 이게 시간이 지나야 해결이 되고 지금 내가 이거를 겪어야 이 문제를 돌파를 해야지 뭔가 어떻게 회피하거나 해결되지 않게 내버려 둘 수 있는 문제가 아니어서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에 대해서 행동을 취하기는 어렵고 이 문제에 대해서만 집중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그냥 비슷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상대가 무슨 문제일까 좀 안타까운데 사실 우리 관계가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이 문제가 결코 해결이 빨리 안 될 것 같아서 마음 같아서는 이 문제를 빡 해결하고 여러분에게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그런 그림이 자기 머릿속에 있지만 설사 그렇게 된다고 해도 그거는 내가 지금 그냥 잠깐 상태가 좋아져서 뭔가 여러분에게 연락을 하고 만나요. 지금 약간 문제가 완화되어서.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도 아니고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을 것도 아니고 라는 걸 보면 뭔가 가족과 관련한 문제나 자기에게 어떤 부착되어 있는 문제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자꾸 문제가 한번 불씨가 잠깐 잠들었다가 다시 타는 그런 문제처럼 영구적으로 해결이 좀 힘든 문제 아니면 정말 장기간이 소요되는 문제여서 잠깐 여러분을 보고 잠깐 그냥 즐거운 대화를 하고 잠깐 뭔가 그냥 수박 겉핥기식의 얘기를 할 수는 있어도 근데 완전히 이 어려움을 극복하거나 타개하는 것은 좀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 관계는 뭐랄까 그냥 많은 기다림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어떤 종류의 좀 강력한 결단, 좀 극단적인 결단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 결단이 어느 방향으로 내려질지는 자기 자신 조금 약간 불확실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그냥 여러분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 짓는 것을 새로운 시작, 나에게 더 현명한 시작, 여러분에게도 부담을 주지 않는 시작으로 생각할지 아니면 그냥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좀 무시하고 우리가 그냥 좀 얕게나마 관계를 해 나갈 수 있다면 그냥 거기서 만족을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할지 요거에 대해서는 약간 불확실한 점이 있는데 근데 어쨌든 우리 관계를 예전과는 같은 형태로 가져가기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두 분이 다시 시작하신다면 다시 관계를 시작하시거나 아니면 뭐 연애를 그래 우리가 어려움이 있지만 제대로 해보자 라고 하시거나 한다고 해도 좀 깊이 있는 관계는 어려울 것 같고 당장은 그냥 우리가 좀 표피적인 관계에 머무를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좀 오랫동안 이 관계에 대해서 같이 해결할 의지를 갖고 이럴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한 좀 표피적인 관계를 해 나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발발할 때 어떻게 대처할지를 약간 시험해 본다고 해야 될까? 자기의 상상대로 잘 될지, 자기의 상상대로 이 두 사람이 문제에 대해서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을지를 한번 다시 검증해 보자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얕게나마 관계를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뭔가 우리 관계에 대해서 갖고 있는 계획이 있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관계
관계에 대해서 갖고 있는 계획이 있는지. 근데 이 사람이 정말 행동은 못해요. 정말 행동은 못하고, 근데 그냥 하고 싶은 계획이나 마음속에 그런 계획은 있어요. 우리 관계가 자기는 이 관계를 떠날 마음은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그 새로운 시작도 우리가 관계를 완전히 끊어내고 자기가 여러분을 놓아주고 하는 것보다는, 심지어 놓아준다고 해도 자기는 그래도 우리 인연이 다시 닿기를 굉장히 갈구할 것 같고, 그리고 좀 두 분이 뭐 이미 멀어져 있거나 새로운 관계 재회를 좀 바라는 상황이시라면 그 재회를 하더라도 우리가 한동안은 뭐 어쩌다가 한번 보고 자주 못 보고, 그리고 깊은 대화를 하지 않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논의하지 않고 그냥 가벼운 대화, 일상적인 대화 이런 거를 하는, 어쩌면 그냥 약간 좀 지인 같은, 친구 같은 사이에서 머물러야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이분이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차라리. 하지만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만이지, 그게 지나면 우리는 조금 이게 비온 뒤에 땅이 굳듯이 조금 완전히 결속된 관계가 됐으면 좋겠고, 나는 그러한 관계를 굉장히 원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현실적인 문제가 같이 어쨌든 표피적으로나마 좀 같이 경험하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도 한숨 돌릴 수 있는 때가 분명히 올 테니까 그때가 되면은 내가 여러분에게 해줄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여러분에게 내가 마찬가지로 기대하는 것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지. 그것은 뭔가 결혼이라거나 가족을 이루는 것, 둘이 이제 같이 사는 것, 두 사람을 그동안 이제 방해해왔던 그런 요소가 한풀 꺾이고 나면, 그때 되면 이제 우리 관계가 완전히 굳어서 뭔가 외부적으로 당당히 공표할 수 있고 알릴 수 있고, 그리고 법적인 약속을 할 수 있고, 그러한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이 사람의 그런 계획이자 바람인 것 같아요. 그 안정감에 대한 그런 갈구, 두 사람의 관계가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갈구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이거는 뭐 결혼에 대한 바람인 것 같고 해서 좀 얕게나마 여러분과 그냥 친구처럼 한동안 좀 지내고 싶어 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자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이분이 그때 당시에 하지 못했던 이야기, 그리고 지금 여러분에게 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지를 각각 좀 메시지 카드로 뽑아보려고 하는데, 그때에 여러분에게 하고 싶었던 얘기 먼저 볼게요. 그때에 여러분에게 하고 싶었던 얘기. 근데 아까 전에 나왔던 메시지과 똑같은 카드가 두 장이나 나와서 조금 놀랐어요. 나는 내 자신을 자유롭게 하고 싶어.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공포나 의심 이런 것들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하고 싶지만 나는 지금 갇혀 있어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내가 너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 네가 나에게서 떠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 하지만 그것을 막기 위해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내가 그걸 막을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죠. 나는 내가 너를 일부러 밀어냈어. 왜냐면 책임을 지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너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지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러 밀어내고 이별을 택했다. 지금 상대방이 하고 싶은 얘기, 지금 상대방이 하고 싶은 얘기. 나는 가끔씩 네 생각을 하느라 잠을 못 자고 일어나 있어. 내가 너에게 적합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는 우리 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
우리가 떨어져 있어도 나는 너를 생각하고 너를 느껴. 두 분의 관계와 관련해서 뭔가 3번님께 드릴 수 있을 만한 조언이 있는지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3번님에게 드릴 수 있는 조언. 네, 3번님에게 드릴 수 있는 조언은 뭔가 이제 실용적인 목적, 실용적인 태도를 취해라 라고 얘기를 직설적으로 그냥 단적으로 표현하자면 그렇고, 여러분에게 뭔가 이제 길조나 그런 새로운 시작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그런 새로운 시작이 있으려면 여러분이 조금 실용적으로 생각을 해야 한다 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뭔가 신호를 보내오거나 할 것 같지만 그게 감정적인 신호는 아마 아닐 거예요. 아까 전에 보여줬을 때에도 굉장히 자기 자신을 억제하고 자기 감정을 통제하고 자기를 감추려는 그런 마음이 강했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오히려 좀 잠적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여러분과 대화를 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그냥 표피적이고 일상적인 얘기, 여러분이 질문하면 마지못해 대답하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그냥 우리가 이제 정말 그냥 친구끼리 하는 얘기 있잖아요. 뭐 밥 뭐 먹었는지 뭐 이런 정도의 얘기만 하고 말았을 것 같은데, 여러분과 다시 만나더라도 그 정도 얘기만 하고 서로 이제 깊은 얘기는 좀 안 하거나, 여러분과 지금 특히 문제가 되는 사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피하려고 하거나, 여러분과 얼굴을 봤을 때에도 뭔가 재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을 것이고, 연애를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 것인데, 그러한 얘기를 하려면 반드시 그 실질적인 문제를 논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냥 여러분과 진짜 친구, 원오브 친구처럼 지내고 그런 상황을 유지하고 싶어 할 것 같아요. 뭔가 끊어지는 거를 바라지는 않기 때문에 연락이 오면 여러분 연락을 하면 받고, 그러다가 뭔가 여러분이 밥 먹자고 하면 밥 먹고, 그냥 일상적인 얘기하고 공통의 주제 있으면 하고, 그런 것 정도로 만족하고 그 상황을 최대한 좀 질질 끌려고 할 것 같다. 근데 이분이 여러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그 갖고 있는 원대한 계획은 어쨌든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 사람의 생각이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내가 그래 나도 그런 생각이 있어 라면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조금 뭐랄까, 그래 그럼 나는 어차피 그 사람이랑 결혼할 거니까 지금 네가 나에게 좀 소홀하고 현실적인 문제에 집중해도 괜찮아 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여러분의 그런 장기적인 목적에 더 부합하는 행동일 수 있고, 반대로 여러분이 나는 그런 식의 그런 관계 맺음이 진짜 나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 맺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오히려 나는 거기서 더 외로움을 느끼고 더 허전함을 느껴. 나는 그 문제가 해결되든 안 되든 좀 깊은 관계를 원하지. 그냥 그렇게 뭐랄까, 그냥 어쩌다가 얼굴 보면서 일상적인 얘기만 하는 관계는 나에게 더 큰 공허함을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냉정하게 돌아서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 같아요. 그거는 여러분의 입장에서 보는 실용성인 거죠. 여러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사람과의 관계가 그래 장기적으로는 너와 결속될 거니까 그럼 널 참아줄게, 이것이 여러분의 실용적인 태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그렇게 기다리는 거는 나에게 더 공허함을 줘, 그러면 나는 그냥 너를 등지고 떠나가겠어, 이것이 또 여러분에게 실용적인 관점일 수 있다 라는 생각이, 그런 말인 것 같아서, 여러분의 입장에서 내가 원하는 관계, 내가 원하는 목적, 내가 이 관계에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 이기적이고 조금 실질적인 면에서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 이 카드는 좀 다층적인 해석이 있는 카드인데, 상대방이 지금 어떻게든 여러분을 안고 있어요. 끌어안고 있고 이 관계를 좀 가져가고 싶어 하는데, 상대방은 영혼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영혼이 의도적으로 없는 게 아니라 그냥 다른 데에 그 에너지를 다 써버렸어요.
다른 데 에너지를 다 써버렸고 여러분도 그거를 알고 있어요. 그 상대방이 거기에 완전히 매진되어 있고 몰두해 있고 여러분에게 쓸 에너지가 없다는 거를. 근데 여러분이 그거를 참고 그 관계에 있어서 분명히 끝이 좋은 끝이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관계에 있어서 그냥 침착하게 장기적인 태도를 유지하시는 게 여러분의 목적에 더 부합하는 행동이고 나는 이 관계에 있어서는 그거는 나를 더 공허하게 한다. 그거는 나에게 아무 안정감을 주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거기서 떨어져 나오는 것이 더 목적 지향적인 행동이라고 생각이 돼요. 3번님 리딩은 여기까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오늘도 리딩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4번님 카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번님과 상대방이 현재 같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감정이 무엇일지, 두 분 다 좀 하시고 있는 생각이 겹치는 지점이 무엇일지, 지금 두 분 다 공통적으로 느끼는 감정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4번님과 상대방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감정. 두 분이 이 관계가 지금 유지되고 있는 상황도 있으실 것 같고 근데 뭔가 사귀기 전의 관계는 아니실 것 같아요. 확실히 사귀시고 있거나 헤어지셨거나 인데 근데 헤어져도 뭐 두 분의 관계가 아예 뭐 단절됐거나 연락이 안 되거나 이런 것은 좀 아닐 것 같고 연락하면 연락되고 만나려면 만날 수 있고 그리고 뭐 얘기하면 그렇게 서먹서먹하지 않게 얘기할 수 있는 관계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장기적으로 만나셨다가 지금 좀 헤어진 상황이거나 연애를 하고 계시거나 어쨌든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연애를 이제 막 시작하는 느낌 아니면 시작하기 전의 느낌 보다는 뭔가 서로 좀 교류를 해 오셨고 하시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두 분이 다 이 관계에 있어서 어떤 안정감과 부담스러움을 동시에 느끼는 게 좀 특징인 것 같거든요. 이 관계에서 상대방이 나에게 그동안 해 주었던 것이 무엇인지 알고 나에게 베풀었던 감정이 무엇인지 알고 그리고 나도 그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상대방에게 안정감을 줬고 내가 줄 수 있는 만큼의 애정을 줬고 우리가 그렇게 교류하는 관계, 가족과 같은 관계, 인생의 그런 동반자와 같은 관계에서 충분히 좀 균형감 있는 관계를 해왔다라고 느낄 만한 관계였던 것 같아요. 두 분의 관계는 그래서 막 불타는 단계는 지났지만 우리가 평안함, 안정감, 따뜻함 그런 것들, 조화로운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관계이고 그리고 뭔가 헤어졌다고 해도 심지어 칼처럼 잘라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동안 결속되어 있던 시간이 있었고 내가 심지어 아직까지 이 사람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있을 수 있고 상대방도 마찬가지로 나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낄 수 있고 이게 헤어져도 헤어진 것 같지 않고 우리가 진짜 헤어진 건지 확답을 내릴 수도 없고 근데 이러한 상황 자체가 두 사람에게 뭔가 부담인 거예요. 우리 관계가 안정적이고 편안하고 좋은데 뭔가 두 사람 사이에 어떤 갈등이 있는 상황이라면 그 갈등이 뭔가 오히려 관계가 안정화됐기 때문에 겉으로 꺼내서 얘기하기가 좀 두렵거나 망설여지는 지점이 있고 두 분이 헤어지신 상황인데 이게 헤어진 건지 아닌 건지 모호하고 아니면 헤어졌지만 뭔가 서로에 대해서 뭔가 계속 대화는 되고 있고 한데 근데 이 관계를 뭔가 한 방향으로 정의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만날 건지 아니면 이게 진짜 우리가 헤어진 건지 각자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있는 건지 만나도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뭔가 정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그 말을 꺼내기가 좀 두려운 거예요. 지금 그냥 이 모호한 상황이 길어지는 것도 힘들지만 말을 꺼내면
그냥 다 부서질까봐, 다 흩어질까봐 걱정이 되어서, 그래서 좀 마음이 양가적이에요. 그런 새로운 차라리 홀가분한 시작을 꿈꾸는 마음도 있지만, 근데 또 막상 이 사람이 없으면 너무 허전할 것 같아. 나와 너무 오랫동안 함께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나와 너무 깊은 감정을 나눈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내 인생에서 사라진다는 거는 내가 상상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내 마음이 굉장히 양갈래로 나뉘어 라는 게 상대방과 여러분이 같이 느끼는 감정이신 것 같아서, 그래서 두 분이 지금 좀 관계에 있어서 갈피를 못 잡고 있지 않나 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두 분의 관계의 형태, 현재 관계의 모습도 같이 살펴볼게요. 지금 4번님과 상대방의 관계의 형태. 두 분이 확실히 지금 사귀는 사이에는 갈등이 있고, 이 갈등을 얘기하기가 겁이 난다. 그리고 헤어진 상황이라면 두 사람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직 남았어요. 그래서 그 헤어지고 아니면 헤어지지 않고가 명확하게 정의가 되지 않는 것도 공통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그 공통의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둘 다 각자 고심하고 있어요, 머릿속으로. 뭐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저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여러 가능성을 두고 있는데 그게 아직까지 구체화된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되지 않은 채 내버려 두고 진짜 둘이가 새로운 길로 나아가야 될지, 아니면 그냥 둘이 완전히 허심탄회하게 자리를 마련해서 그래 우리가 헤어졌지만 이 문제는 어떻게 하자, 그리고 앞으로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될지, 지금 그 두 분의 그 많은 상상과 많은 고민과 그리고 그 행동하기 직전의 그 머뭇거림이 있거든요. 같이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거는 뭐 사귀시는 경우라면 마찬가지로 두 분이 그 문제를 공론화하지 못하고 있지만 머릿속에서 이 다양한 가능성들을 상상하고 있고, 이거를 상대방에게 어떻게 꺼내야 될지 모르겠다 인 상황인 것 같고, 헤어진 상황이라면 뭐 그냥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각자 머리를 쓰면서 다양한 방안들을 그냥 생각하고 있으신 상황인 거죠. 근데 어쨌든 움직여야 되겠다, 행동해야 되겠다라는 필요성은 두 분 다 크게 느끼고 있는데, 근데 그거를 그 딱 가장자리에 서 계신 것 같아요. 움직이기 직전의 상황, 행동하기 직전의 상황, 행동을 해야 되고 행동이 너무 필요하고, 하지만 뭔가 움직이기가 조금 겁이 나는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면 상대방의 속마음을 조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상대방의 속마음. 4번님 상대방의 속마음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계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이렇다고 생각 안 하고요. 우리 관계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슬픔이나 그런 박탈감을 느끼지 않아요. 이 사람은 아직까지 우리 관계가 자기에게 속해 있는 것,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두 분이 뭐 여러분이 심지어 헤어지자고 말했다고 해서 이 사람이 그거를 받아들였느냐 하면 아니거든요. 이 사람은 마음속에 우리 관계는 내가 그냥 영원히 가지는 것이고 갖고 있는 것이고 나의 가족과 같은 존재가 여러분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평안하고 안정되고 완전히 결속되어 있는 느낌을 우리 관계에서 받지, 여러분이 나로부터 떨어져 나갔으니 큰일 났다, 이 관계를 어떻게 고치지, 이 관계를 어떻게 회복하지 라는 생각은 상대적으로 적게 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관계에 있어서 이 사람은, 그렇다면 지금 두 사람이 뭐 헤어져 있든
지금 관계가 진행 중이든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좀 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이거를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나은 상태로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지금 두 사람이 겪고 있는 문제를 좀 뭐랄까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떤 두 사람의 어떤 감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나는 불만족스러운 면이 없다. 내가 여러분에게서 느끼는 그런 안정감이나 여러분을 통해서 느끼는 그런 애정의 수준이나 나는 그거는 변함없이 느끼고 있고 여러분에 대해서 변함없이 의지하고 있고 그리고 설사 여러분이 나에게 헤어지자고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나는 여전히 변함없는 애정을 줄 거라고 믿는다. 여러분이 나에게 말만 그렇게 했지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나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지지를 해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은 뭔가 둘 사이에 놓여있는 이 문제 아니면 두 사람이 지금 얘기를 꺼내지는 않고 있지만 뭔가 장애물이 되고 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실제로 해결을 해낼 수 있을까? 좀 더 실용적인 측면, 현실적인 측면에서 내가 생각을 해야지 지금 중요한 거는 뭔가 여러분에게 감정적으로 호소하고 감정적으로 내게 돌아와줘 라고 뭐 통곡을 하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은 당연히 나에게 돌아올 거고 이미 나에게 내 생각을 계속 하고 있을 거고 우리는 그렇게 감정적으로 떨어질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내가 집중해야 할 일은 좀 더 실질적인 실용적인 노력과 어떤 계획과 성공이다. 뭐 자신의 어떤 돈이 없어서 아니면 자기가 현실적으로 성공을 거두지 못해서 우리 관계가 깨어졌다라고 느끼든 아니면 자기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커리어적인 문제, 직장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우리 관계에 문제가 있다고 느끼든 이 사람은 어쨌든 굉장히 현실적인 측면에서 우리 관계를 보고 있고 현실적으로 자기가 해결해야만 한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그거를 위한 준비에 힘을 쏟고 있다라는 게 특징 같아요. 감정적으로는 뭔가 고통받거나 상처받은 모습이 일단은 보이지 않아요. 그냥 내가 노력해야 되겠다. 내가 부자가 돼야 되겠다.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 이러한 것이 우리 관계에 더 필요하다고 느끼지 뭔가 사랑받지 못한다거나 사랑을 충분히 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느낌은 없거든요. 우리 관계에 대해서도 이 사람은 뭐랄까 여러분에게 표현할 수 있는 감정이 메말라 있는 상황도 아니고 충분히 존재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의 마음속에 내가 여러분에게 느끼는 그런 애정의 수준, 안정감의 수준, 그리고 내가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의 크기, 어떤 여러분에게 표현하고 싶은 그런 애정과 감정적인 그런 메시지 같은 것들은 자기 마음속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그냥 그거를 막는 게 있다면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 그리고 내가 지금 판단했을 때 그거를 표현하는 거는 지금 타이밍이 아니다. 지금 때가 아니다. 뭔가 지금 우리가 막 한참 머리를 싸매지고 고민하는 문제가 있는데 지금 뜬금없이 사랑 타령을 하는 거는 오히려 더 무책임해 보일 수 있다라는 게 이 사람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내가 지금 보여줘야 되는 거는 좀 통찰력이 있는 모습이고 해결을 해내는 모습이고 능력이 있는 모습이지 여러분에게 막 감정적으로 이걸 드러내거나 하는 모습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관계에 대해서 이 사람이 자꾸 결심하는 거는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해결의 방법이고 좀 논리적인 접근을 하고 있지 감정적으로 뭐가 필요하고 뭐가 결여되어 있고 내가 배신을 당했고 내가 상처를 받았고 이런 느낌은 없어요. 지금 그래서 두 분이 어떤 관계이든 간에 이 사람은 이 문제에만 완전히 논리적으로 해결하려는 그런 면모를 보인다. 그리고 해결해야 한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다. 인 것 같아요. 여러분과 좀 더 다음 단계로 나아가려면 그것이 필수적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지금 사귀는 사이도 많으시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헤어졌다면 마찬가지로 상대방이 우리는 헤어졌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사귀고 있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그런 발판이 필요할 뿐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겠죠. 그리고 뭐 과거에 우리가 해붙했는데 그때와 많이 상황이 다르지 않다. 다만 나의 해결이 필요한 문제가 확실하게 있을 뿐이라는 그런 태도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에 대해서도 뭔가 놓아줄 뜻은 없어요. 여러분을 놓치고 싶은 마음은 없고, 여러분을 보내줄 생각이 없고, 여러분이 없는 자신의 삶을 상상하지 않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없는 삶은 그냥 자기 그냥 머릿속에서 혹시 여러분과 헤어지면 어떻게 하지? 라는 이런 망상 정도로만 존재하는 것이지, 그것이 실제로 여러분과 헤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두려움이나 이런 걸로는 이어지지 않거든요. 자기가 여러분을 그냥 꽉 잡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만에 하나 여러분과 헤어지면 어떻게 하지? 라는 그런 걱정은 할 수 있지만, 진짜 여러분과 헤어질 수도 있겠구나, 아니면 우리가 진짜 헤어졌구나, 이런 실감, 이런 위기의식, 이런 거를 하느니 차라리 아까 전처럼 그런 상황이 오지 않게 내가 잘 결정해야지, 잘 해결해야지, 잘 판단해야지, 그냥 이렇게 머리를 좀 건전한 방향으로 돌리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게 보면 내가 어쨌든 이 문제를 좀 직면해서 해결해야지, 괜히 여러분과 헤어지면 어떡하지라고 종종거리거나 이러지 않겠다. 우리 관계는 매우 조화로운 관계가 될 수 있고, 나는 이미 여러분한테 완전히 묶인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내가 인생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궁극적인 파트너이기 때문에, 그냥 그런 헤어지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거는 잡스러운 생각이다, 쓰잘데기 없는 생각이다, 그냥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것을 하고 여러분에게 그 결과를 보여주는 게 더 유의미한 일이지, 그거는 그냥 망상을 하느니 그거는 시간 아깝다라는 게 이분의 생각 같아요. 그래서 굳이 MBTI로 표현하자면 좀 뭐랄까, TA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 문제를 있으면 해결을 해야 돼요. 문제가 있으면 답을 찾아야 되고, 조금 그렇게 집중을 하시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위기의식이 들다가도 진짜 우리가 헤어지면 어떡하지? 진짜 그게 진심이었으면 어떡하지? 여러분이 헤어지자고 한 게 그게 정말이었으면 어떡하지? 그리고 정말 나에게 돌아올 마음이 없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문제가 영원히 해결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내가 생각했던 대로 착착 이렇게 진행이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러한 불안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에는 잘 될 거야, 내가 해결해야 해, 나의 의지로 해결할 수 있어, 내가 어떻게든 해결하고 말 거야, 이런 의지와 자기 지성에 대한 믿음으로 이 관계에 대해서 다시 좀 신뢰하려고 하고 회복하려고 하고 의존하려고 하는 게 이분의 지금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도 뭐 여러분이 지금 나를 뭐 떠나는 건 아닐까, 여러분이 지금 나에게 마음이 식은 건 아닐까, 여러분이 우리 관계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끼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식의 걱정을 하기보다는 그냥 내가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여주지 않을까봐, 여러분이 기대하는 그런 결과가 있고 그거를 내가 보여주지 못할까봐 조금 더 걱정하고 우려하는 모습이 이분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난 너 집중해야 돼, 난 해결해야 돼, 난 해결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마음을, 의지의 그런 회로를 돌리고 있는 것이 아닐지 라는 느낌이 드는데, 상대방이 그럼 우리 관계에 대해서 좀 계획하는 바가 있는지 볼게요. 상대방이 우리 관계에 대해서 계획하는 바가 있는지. 4번님 상대방은 그냥 의지의 화신 같아요. 이게 뭐 상황의 그런 정도에 따라 약간 정신승리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그러니까 이 사람의 계획도 다 현실적인, 실질적인 뭔가 성취를 이루리. 그거를 통해서 우리 감정의 안정을 다시 찾으리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여러분과의 관계를 내가 어떻게 좋게 만들어야겠다라기보다는 내가 성공해야겠다. 내가 돈을 벌어야겠다. 내가 지금의 이 재정적 곤란을 해결해야겠다. 우리 둘 사이의 그런 문제의 원인이 우리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 자금이 부족해. 라거나 우리가 뭐 데이트를 할 때마다 데이트 자금 때문에 싸워. 라거나 어쨌든 이분의 그런 문제 분석은 다 현실적인 요인으로 돼 있고 실제로 두 분이 뭐 헤어지셨다면 그러한 재정적인 조건들, 현실적인 원인들, 현실적인 어려움들, 뭐 직장 문제 이런 것 때문에 헤어지셨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지금 열심히 일해서 내가 지금 이직을 해서 내가 지금 직장을 바꿔서 내가 지금 뭐 두 사람의 거리가 멀다면 이 거리를 좁혀서 뭐 그런 식으로 해결을 물질적이고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해결을 해야 우리 관계가 조화로워질 수 있고 우리 관계가 옛날보다 더 풍요로운 관계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한다. 라는 게 상대의 그런 계획이랄까? 상대는 완전히 지금 물질계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감정의 얘기보다는 현실과 물질과 실질적인 얘기들에 집중하고 있어서 두 분이 대화를 하신다고 해도 그러한 얘기에 관심이 완전히 쏠리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거는 자기가 여러분을 좀 돌봐주고 싶고 만약에 두 분이 결혼을 한다면 내가 더 자금을 많이 해야 되고 내가 좀 부족한 상황이라면 우리 관계는 발전할 수 없어 라는 생각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의 뭔가 돌봐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크기 때문에 나타나는 생각 같아요. 여러분에게 내가 더 많이 해주고 싶어서. 그러면 상대방이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메시지 카드를 보려고 하는데 먼저 그때 하고 싶었던 얘기 그리고 지금 하고 싶은 얘기를 다 보도록 할게요. 그때 이 사람이 하고 싶었는데 하지 못했던 말이 있을지. 나는 내 삶에서 내 주의를 완벽하게 요구하는 일이 있어. 나는 거기에 집중해야만 해. 우리는 서로 별개의 다른 삶을 살고 있어. 우리는 하나의 삶을 같이 사는 게 아니라 각자의 삶이 있어. 우리에게는 각자의 인생이 있어. 나는 내가 느끼는 감정이 너가 느끼는 나에 대한 감정과 다를까봐 두려워. 우리가 상호 비슷한 감정을 느끼지 않고 있을까봐 두려워. 이건 좀 의외네요. 감정적인 면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가 없는 분 같았는데 그래도 약간의 걱정은 있었나 봐요. 지금 상대방이 하고 싶은 얘기를 볼게요. 지금 상대방이 하고 싶은 얘기. 나는 너를 찾아 모든 곳을 봐. 나는 모든 곳에서 널 찾아다녀. 음악을 들을 때도 네 목소리가 들려. 세상에. 나는 나에게 좋은 일들이 일어나면 그 소식을 너와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어. 그래서 4번님을 위한 조언 카드만 한 장 더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님을 위한 조언 카드. (4번님을) 위한 조언 카드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건 여러분의 성별에 관계없이 그냥 여러분이 여성이라는 상정하에 굉장히 멋지고 독립적이고 능력 있는 여성이라고 해야 될까? 여왕 같은 그런 여성. 풍요롭고 뭐 능력 있고 결단력 있는 아주 독립적인 싱글 여성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상대방이 여러분의 기대하는 모습이기도 하고 뭔가 이 관계에서 여러분이
취해야 될 모습이랄까? 인 것 같기도 해요.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많이 의지하고 있고 여러분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하고 내가 이 문제만 해결하면 우리 관계는 다시 잘 될 수 있어 라는 강력한 확신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마치 여러분만을 바라보는 이렇게 애처로운 눈으로 여러분만을 바라보는 이건 뭐 강아지에 가깝다고 해야 될까요? 늑대라기보단 강아지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만을 이렇게 애절하게 바라보고 쫓아다니는 그러한 눈빛을 하고 지금 이 관계에 좀 임하고 있지 않은가 싶어요. 우리가 헤어졌다고 해서 그 헤어짐을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가 그냥 아주 가족과 같은 관계로 유지된다라고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따라다니는 모습인 거죠. 이때 여러분이 이 관계를 가져가시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그거를 그래 우리 관계는 헤어진 관계는 아니야. 그냥 그래 네 문제가 그렇게 해결돼야 되겠지. 그래서 그러면 다시 사귀는 관계로 다시 형태를 정의를 해보자 라고 명확하게 표현을 하시거나 그 반대로도 표현하실 수 있겠죠. 네가 그렇게 명확한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안 돼. 라고 이런 식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두 분이 지금 그냥 공론화되지 않는 문제를 안고 있는 커플이시라면 그 문제를 꺼내고 얘기하고 주도하는 것이 여러분의 어떤 역할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상대방은 여러분만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만 이렇게 졸졸졸 왔다 갔다 따라다니고 있는 모습 같아요. 근데 뭐 상대방이 노력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상대방이 애쓰지 않는 것도 아닌데 뭔가 여러분만을 보고 있다라는 느낌이 강해서 네,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4번님 카드 리딩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